Hello everyone, nice to see you again back here in the phonological studies. Today we talk about rhyme phonotactics. 지난번 포스팅에 onset well-formedness에 이어 이번에는 가군 또는 아분으로 불리는 rhyme에서 보이는 음소 배열 제약을 살펴봅니다. 먼저 제7강에서 이야기한 음절화의 기본 원리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maximal onset principle. 둘째, sonority sequencing principle. 셋째, exhaustive syllabification. 두음 최대의 원리, 공명도 연쇄 제약, 완전 음절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분의 적격성을 살펴보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제약인 공명도 연쇄 제약, sonority sequencing principle와 완전 음절화, exhaustive syllabification을 바탕에 두고 논의를 합니다. 다만 첫 번째 얘기한 두음 최대화의 원리는 두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금과 마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공명도 연쇄 제약에 따르면 두음에서는 공명도가 올라가고 뉴클리어스를 정점으로 해서 뒤로 가면서 공명도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자음의 결합은 마름보다 두음이 더 복잡합니다. 두음에서 자음 결합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두음 최대화의 원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많은 음절을 두음에 넣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적격성 조건 역시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음 최대화의 원리는 마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름에서는 가능한 소리 연세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날 것이며 그에 따라 마름에서도 적격성 조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금의 적격성은 비교적 단순하고 직선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해금과 마름에 필요한 적격성 조건을 살펴봅니다. 먼저 공명도의 정점을 이루는 해금의 음소 배열을 살펴봅니다. 해금의 기본 틀은 이렇게 모음과 R, 서너란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절 이것은 모음입니다. 이 부분이 공명도의 정점을 이루지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위치에는 서너란트가 올 수 있습니다. 공명음은 서너란트입니다만 약어로 쓰는 경우에 R, 즉 resona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해음 이 자리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명음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음은 꼭 필요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공명음 자리는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명음 자리에 W나 이어가 오면 반모음이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중모음이 있는 음절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일관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긴장모음 이, A, 우, 오 이 긴장모음은 이중모음으로 간주합니다. 강세 배정에서나 아니면 음성학적인 특성에서 이중모음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 A, 우, 오 이렇게 두 개의 소리로 쓰는 것이 강세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자리에는 이런 반모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resonant, sonorant 전체, 즉 공명음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L이나 R과 같은 유음 또는 M, N, 응 같은 비음도 역시 해금의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H, A, N, D, hand의 음절 구조가 A번 이러한 형태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판단은 N과 D가 코다를 이루고 여기 E가 뉴클리어스를 이루는 이런 B번의 구조입니다만은 이것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N이 뉴클리어스 안에 들어가서 E와 결합하는 그런 A의 구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름 적격성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명음이 마름이 아니라 해금에 속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금은 최대 두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해금의 이중모음이 오는 경우 유음이나 비음은 밀려서 해금이 아니라 코다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마름의 적격성 조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름 적격 조건입니다. 영어의 자음 중에는 H를 제외한 모든 소리가 코다에 올 수 있습니다. 마름에는 최대 4개까지 자음이 옵니다. 4개가 오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12ths, firsts, angst, instincts, adjuncts, bursts.
세 번째 줄은 texts, next, sexts. 이렇게 네 자음이 오는 건 사실인데 C 코다, 자음이 네 개 오는 코다를 잘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다 복수형 아니면 3인칭 단수 형태의 굴절 전미사입니다. 굴절 전미사는 기본적으로 음절에 붙는 게 아니죠. 단어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다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보면 자음이 3개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두 줄은 3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공명음이고 그 앞에는 이완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모음과 공명음을 해금으로 묶을 때에 그 뒤에는 2개의 자음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음이 오는데 K 뒤에 스트라고 하는 스트, SC 클러스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음에서 보았던 SC 클러스터를 보조 틀로 설정하면 KST 같은 것은 ST가 하나고 K가 묶여서 2개의 자음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K 플러스 SC 클러스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일단은 코다에 2개의 자음이 들어가는 기본 틀을 만듭니다. 말음의 기본 틀은 C1, C2, 즉 자음이 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셋에서 보았던 보조 형판인 저해음 확장틀, 보조틀, SC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최대 3개까지 올 수 있으며 그 뒤에 네 번째 요소는 복수형이나 과거형 등의 굴절 접사입니다. 다만 복수형, 과거형의 굴절 접사라 할지라도 앞에서 얘기한 완전 음절화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음절에 속해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 꼬리 자음 또는 음절 첨부 자음인 appendix를 설정하여 설명합니다. 이 appendix는 코다의 일부, 음절의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단어에 붙은 전미사, 굴절 접사로 전미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미사라도 완전 음절화에 의해서 음절에 들어가야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절 부가음으로 집어넣어서 코다 뒤에 붙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appendix는 음절의 코다의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단어의 중간에서는 말음이 2 이상의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코다의 틀을 보며 이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음에 나오는 연설을 잘 보면은 리프 이건 틀리고 데프스는 가능하고 리브스도 가능한데 리프크는 틀리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C2가 레이비알인 그가 오거나 돌사 또는 V라인 그가 오는 경우에는 틀리고 B번에서처럼 인터덴탈이 오거나 C번의 처음 2개처럼 엘비올라 또는 엘비오펠라탈이 오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C2에 대한 두 번째 자음에 대한 제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2는 무엇이냐? 인터덴탈이나 엘비올라나 엘비오펠라탈인데 이 셋을 묶어서 코로널이라는 말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널은 요 혀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인터덴탈부터 시작해서 엘비오펠라탈을 넘어서 펠라탈까지의 조음의 위치를 묶은 표기이며 자질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영어의 말음에는 말음 설정음 조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다 coronal condition 또는 coronal adjunction이라고 불리는 the second consonant of the coda, 즉 C2죠. must be a coronal. 그 C2는 코로날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인터덴탈이나 엘비올라나 엘비오펠라탈이나 펠라탈이어야 한다. 이것이 코다에서 작용하는 아주 강력한 연쇄 제약입니다. 이러한 설정음 부가 조건은 매우 강력하여서 코다의 두 번째 멤버인 C2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자음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즉 C3에도 마찬가지고 또 appendix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복수형이 S로
코로날이고 과거가 TD로 코로날, 그리고 자음어로 만든 접사 서가 다 코로날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 컨디션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의 복수형이 K라면 아마도 영어는 자체 모순으로 문법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의문론과 통사론이 서로 부딪혀서 엉망이 됐겠죠. 자체 붕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만큼 강력한 제약입니다. 몇 가지 겉보기에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리스프, 레스프 이렇게 크나 프가 C2로 온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SC 클러스터의 확장이니까 이것은 C2가 아니라 SC 클러스터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크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공명음이 있습니다. 이 공명음이 있는 경우에는 공명음이 해금의 일부가 되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C2가 아니라 C1, 즉 첫 번째 코다 소리가 되기 때문에 C2에 적용되는 코다 코로날 컨디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면은 M은 어떻게 돼요? 해금에 있지 못하고 밀려서 코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코다의 첫 번째 소리고 뒤에 나오는 크가 코다의 두 번째 소리가 되는데 이것은 코다 코로날 컨디션을 어기기 때문에 C는 틀린 형태가 됩니다. 이중모음이 있더라도 코다의 두 번째 소리가 코로날이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코로날이 아닌 것으로 바꾸면 이제는 틀려버리지요. 이렇게 해서 C와 E가 틀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명음이 소노란트가 해금의 위치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디로 됩니까? 뒤로 밀려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런 C와 E는 틀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견 겉보기에는 매우 복잡한 경우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영어의 말음 적격성은 말음의 형판과 말음의 설정음 조건으로 잘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프라우스처럼 L, F, S가 연이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L은 해금의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발음은 F, S 둘 뿐이며 두 번째 소리인 S가 설정음이므로 이상이 없고 트웰프스와 같이 복수형을 만들어서 CCCC의 네자음 연색체를 만들 때에도 음절 부가음 S 역시 설정음이 되므로 발음의 설정음 조건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어잉크라는 단어의 음절 구조입니다. 어잉은 이미 이중모음이 들어가 있어서 뉴클리스 두 자리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1에 응이 오고 C2에 크가 오는 이 어잉크의 음절 구조는 코다 코로날 컨디션, 코로날 애정션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말음 설정음 조건에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 어잉크가 영어의 유일한 예외라는 것입니다. 어잉크는 돼지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렉시컬 아이템과 그 쓰임이 다르죠. 외래어나 음성 상징어 또는 속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음울론, 형태론, 통사론 문법 현상에 어긋나는 특별한 예외를 이룬다는 것을 안다면 말음 설정음 조건은 거의 예외가 없는 강력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외가 많을 수 있는 음성 상징어도 거의 다 말음 설정음 조건을 지키며 영어의 유일한 예외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어잉크라는 단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면은 살펴보아야 될 제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저해음에 관한 제약입니다. 이 불가능한 말음 장을 보십시오. 에스그, 스그, 푸즈, 프드 뭡니까? 물론 스그 요것은 코다 코로날 컨디션에도 걸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잘 들여다보면 무성음, 유성음, 무성음, 유성음, 무성음, 유성음의 결합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밑에서는 레브트, 피그트, 헤브트 이렇게 유성음, 무성음의 연세가 있습니다.
이거 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고 that라고 발음하지 않죠. that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B를 발음하게 되는 경우에 불가능한 발음 작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괄호 안에 보시면 ask는 맞고 ask는 틀린다는 말이요. left는 맞고 left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죠? C2가 설정음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C1, C2가 다 저해음인 경우에 모두 유성음이거나 모두 무성음이어야 되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성, 유성, 또 밑에서 보는 것처럼 유성, 무성 이런 저해음의 결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해음이 아니고 공명음인 경우에는 pulp, bulb, heart, herd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RT와 RD가 LP와 LB가 다 쓰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약은 오직 저해음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제약으로 설정하여 저해음 윤무성 일치 조건 obstruent voicing condition이라고 설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coda obstruents는 둘 다 유성음이거나 둘 다 무성음이어야 한다. 이 말은 저해음이 연달아 오는 경우에 유성, 무성이 일치를 해야 하며 무성, 유성, 유성, 무성 이렇게 서로 유성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저해음 유무성 일치 조건 역시 어말의 어펜딕스에도 적용되어 had 뒤에 복수가 되면 z가 되고 s가 되면 틀립니다. 또한 hat의 복수가 되면 t스가 아니고 t스가 돼서 무성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동화현상 assimilation으로 알고 있는 복수형 스의 교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저해음 유무성 일치 조건이 있어서 그러한 말음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해음 유무성 일치 조건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음절의 두음에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절의 두음에는 저해음이 하나밖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지만 보조 형판으로 알려진 보조 틀로 알려진 SC 클러스터를 보면 SP, ST, SK, SF가 있지만 SB, SD, SG 또는 SV 같은 결합은 없습니다. S 플러스 스탑의 보조 형판에서 SD에 유성 저해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S가 무성 저해음이고 SC 클러스터 역시 저해음 유무성 일치 조건을 지키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코다에서 보이는 비음 저해음 연세를 봅니다. 캠프는 맞고 캠브는 틀립니다. 텐트, 텐드는 다 맞습니다. 핑크는 맞고 핑그는 틀립니다. 즉 MB와 앵마G의 결합이 없으며 ND는 가능합니다. 비음 뒤에 무성음은 PTK가 다 올 수 있는데 유성음은 코로나만 올 수 있고 레이비알이나 도살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자상으로는 climb, bomb과 같이 MB의 연세가 보이지만 실제 발음에는 나타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climber, singer처럼 ER이 붙는 경우에도 BG가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iambic, longer과 같이 G가 뒷소리의 두음으로 살아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설정음인가 아닌가 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 유무성, C1의 위치인가 C2의 위치인가 하는 발음의 위치 등 의문적 조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싱어의 ER은 파생접사이며 롱걸의 ER은 굴절접사라는 형태론적인 차이도 한 몫을 하면서 아직도 만족스러운 설명이 없고 연구가 계속되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식의 선에서 MP, 앵크이는 가능하지만 MB, 응그의 연세는 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압은, 각은 또는 라임이라고 불리는 해금과
마름으로 구성된 음절의 내부 구조 안에서 존재하는 적격성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금은 모음과 공명음, 그리고 마름은 C1과 C2 이렇게 두 개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뒤에 물론 appendix라는 것이 붙을 수 있는데 이 appendix는 음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뒤에 붙어 있는 굴절 전미사나 파생 전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 복수형, 터, 과거형, 그리고 서, 파생 접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appendix는 코드에 붙는 자음이 아니라 단어 전체에 붙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음절 내부에 포함되어야 되므로 C1, C2에 이어서 나오는 코다의 자음으로 분류되고 코다의 적격성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코다의 적격성 조건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코다 coronal condition. 말음의 두 번째 멤버는 코로나를 이어야 된다. The second consonant of coda must be a coronal.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저해음 유무성 일치 조건 obstruent voice matching condition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coda obstruents are either all voiced or all voiceless. 유무성에 있어서 코다의 저해음은 둘 다 유성이거나 둘 다 무성음이어야지 유, 무유의 결합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아직도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소개한 두 가지 제약 조건은 여러 가지 자료로 검증이 된 것으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Please come back for more as we continue to adventure into phonological studies. I'll see you around. Bye-bye.